기사가 올라온 네.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3월 6일 21시 22분 보니까 9시 네, 9시. 22분에 네. 이제 정확하게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촉박한 이 시간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화락을 보도한 이제 이유가 있을 테고, 만약에 이 보도와 관련돼서 혹시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뭐 후회까지는 아니고 예. 이런 생각은 제가 한번 했죠. 제가 어느 라디오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어쨌든 저희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커피라는 키워드가 지금 뭐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이제 뒤덮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뭐 몇몇 이제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커피가 중요할 줄 알았으면 커피 얘기 좀 강조해서 더 넣을 걸. 예.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작년 3월 6일 그 시점에도 커피는 하나도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누가 타줬냐고 중요한 뭐 건 윤석열이 아니죠. 커피를 타줬던 콜라를 타줬던 뭐 소주를 먹였던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박길배가 타줬다고 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이 바뀌거나 직원이 타줬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거나 나는 물도 못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한다고 진술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본질이 바뀌거나 그런 문제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커피가 중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아각거리고 나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 얘기 좀 강조해서 할 걸. 제가 이제 비아냥대듯이 이제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작 과정, 그리고 저희가 냈던 콘텐츠 내용, 뭐 지금 검찰에서 무슨 짜집기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는 어쨌든 기자로서 제가 지켜야 될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보도와 관련돼서, 첫째, 화자가 김만배잖아요. 예, 신앙임 아주 선배는 중요한 예, 네, 대장동을 사람이죠. 잘 모르시고, 예. 화자인 김만배 씨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저는 훼손한 게 하나도 없고요. 음. 두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김만배 씨가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핵심 쟁점이라고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균형감 있게 저는 보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끄러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후회되는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 시간이 오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 긴박하게 그렇게 네. 이 리포트도 만들고 기사를 쓴 것처럼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또 다시 그렇게 보도하실 건가요? 뭐 당연히 하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20년 넘게 기자 생활했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썼던 기사 중에 단 한 번도 완벽한 기사가 없었고, 지구상에 있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 중에 단 한 번도 완벽한 기사가 나온 적이 없고요. 인류 역사상. 저는 기자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룸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언론의 역할이지, 우리가 무슨 뭐 결정을 내리고 규정을 하고 이건 옳고 그르고 우리가 판정을 내려주고 그런 게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저널리즘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저널리즘의 원칙이 뭐 진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무식해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취재를 해서 제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뭐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실의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서 그럼요. 찾을 수 있다면 그럼요. 저는 그게 이제 김만배 대화록도 그 진실의 한 조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제 전체 조각은 사실 여러 조각들을 맞춰야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건 보도를 해야 될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어쨌든 이 기사를 이제 뒤늦게 문제 삼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뉴스타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네. 그리고 한상진 기자 또 봉지욱 기자의 자택도 다 압수수색을 네. 했잖아요. 그 9월 14일 날 그 한 기자님 자택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전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예. 예, 술이 좀 안 깬 상태. 뭐 압색을 예상하고 술을 드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신앙님 전 위원장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제 저희도
저희 뉴스타파도 이제 예상이 좀 되잖아요. 이제 음.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뭐 예. 거의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일찍 출근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였어가지고 그날도 제가 아침 출근을 하려고 이제 술은 좀 들겠는데 일어나서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뭐 저희 이제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바로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샤워를 시작하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울리는데 처음에는 잠깐 못 들었어요. 제가 이제 물소리 때문에. 근데 초인종 울리는 것 같다. 근데 느낌이 하여튼 딱 왔어요. 아, 들어왔는가 보다. 그래서 샤워를 하다 말고 나가서 일단은 보니까 한 너댓 명 정도가 대문 앞에 아파트니까 이제 그 문 검찰 밖에 수사관들이 예, 검사 쫙 모여 있는 게 이제 보여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사무실에 저희 집 압수수색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몰리는데 저희 김용민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는 안 갔어? 지금 우리 사무실로 왔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들어왔는가 보죠. 그래서 아니 저희 집에도 막 온 것 같습니다. 동시에 쳤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 뭐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좀 변호사를 좀 저희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제 저희가 사실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뭐 어느 변호사는 뭐 누구 집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있어서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들어가서 이제 마저 이제 빨리 씻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초인종 누르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문 딱 열어 주자마자 영장은 이제 문 앞에서 딱 제시를 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럽시다 했더니 바로 제 손에 들려 있었던 휴대폰 좀 전까지 제가 이제 문자를 저희 회사로 보냈던? 이제 뉴스타파로 이제 사무실로 보냈던 그거를 뭐 저기 휴대폰 일단 압수하겠습니다. 휴대폰 딱 가져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랬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바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난 압수수색 지금 못 받는다. 이제 변호사 입회하에 받겠다. 기다려라. 뭐 그때가 이제 8시 20분, 25분 요 때였던 것 같은데 기다려라 그랬더니 뭐 근데 저희 집으로 왔던 검사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젠틀했어요. 그래서 젠틀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변호사 입회가 될 때까지 꼭 기다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기다리겠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앉아서 좀 기다리시라. 그리고 1시간 반 넘게 기다렸죠. 봉지욱 기자는 좀 세게 했는데 우리 한상진 기자는 좀 그거보다는 좀 강도가 조금 더 네, 셌나 봐요. 뭐 이제 저를 수사한 검사가 좀 착한 사람이었나? 그럼 주로 그 압수수색 한 게 뭐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 휴대폰 하나. 휴대폰 하나. 네. 그 본인이 그 쓰던 네. 휴대폰 하나. 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제 신체 일단 압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을 전체를 다 뒤졌는데 일단 저는 저희 집에는 제 노트북 이제 제 컴퓨터가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를 그냥 출퇴근 왔다 갔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쓰는데 그날은 뭐 술을 많이 먹는 날은 뭐 어차피 집에 가서 뭐 할 것도 아니어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두고 나오고 그날 이제 제가 노트북이 이제 집에 이제 컴퓨터가 없었고 근데 이제 집에 보면 뭐 예전에 쓰다가 이제 버려진 휴대폰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뭐 제가 전 직장 그 동아일보에 재직할 때 쓰던 노트북이 그 노트북 껍데기에 제 동아일보 명함을 제가 붙여서 갖고 다니던 어디 뭐 그 노트북이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어디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찾았어요 수사관이. 찾았는데 이제 이걸 열려고 보니까 이제 이미 다 막 응겨 붙어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된 오래된 노트북이죠. 네, 그래서 열려고 그러니까 이제 깨질 것 같아서 그건 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한 5, 6년 전까지 쓰던 또 노트북 옛날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부팅이 아예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노트북을 뜯어서 하드만 빼가지고 이제 자기들 장비에다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빼갔군요. 예, 아니 다 뒤졌는데 뭐 빼갈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과 관련된 게 이제 2021년 그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9월 15일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가 이제 수사 대상인데 뭐 훨씬 그 몇 년 전에 쓰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쓰다가 이제 안 쓰는 휴대폰도 몇 개 있었는데 이것도 다 옛날 거 뭐 투지폰 이런 거였어가지고 하여튼 뭐 오후 2시 정도까지 저희 집을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집에서 가져간 거는 이제 제 휴대폰 하나. 근데 아무튼 검찰은 그 대화로
허위 보도, 허위 인터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이제 전문을 다 공개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인터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거기 보도된 내용이 허위로 확정된 적도 없단 말이죠. 네. 근데 검찰은 기어이 허위 인터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네.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대가로 신학님 전 전문위원이 네. 뭐 1억 얼마를 받았다. 근데 이거거든요. 네. 예. 자, 그냥 이게 허위 인터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뭐 하나님도 모를 일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은 하고 싶어요. 2021년 9월 15일이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컷오프되는 날입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1, 2등을 뭐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이제 뭐 경쟁이 좀 이제 격화되는 시점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대선 6개월 전입니다. 대선 6개월 전에 후보 그것도 뭐 8명 컷오프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네. 그거 알면 그걸 만약에 안다면 바로 돗자리 깔아야죠. 그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돗자리 깔고 무속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당시는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직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김만배의 실명도 등장하기 전이었고요. 뭐 박영수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저축은행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네. 뭐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이번에 뭐 그때는 정신없어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제 후배 하나가 아니 김만배 이름이 그 시점에는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걸 한번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기간을 딱 그 시점으로 딱 9월 15일 특정해가지고 네이버에 딱 치니까 저기 대장동 김만배 이렇게 치니까 아무것도 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런 시점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6개월 후에 대선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대장동 사건이 이번 이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내가 6개월 후에 이러이런 위치에서 이러이런 검찰 수사 대상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런 위치가 될 거라는 거 예상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예상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 대장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님이라는 분을 데려다가 자 이러니 자 기획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배는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 거기 보면 말씀드렸듯이 신앙님 전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네, 거의 몰라요. 네, 거의 모르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짜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른 척하고 아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짜고 쳐. 이거를 1시간 12분 분량을 전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야 아카데미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 그러면은 신앙님 전문위원하고 김만배가 우리를 완벽하게 속인 건가?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콘티를 짜려면 아 이게 스피벌그 정도? 그렇죠. 네. 한 1년 정도는 짰어야 돼요. 그래 시뮬레이션도 하고 녹음했다가 아 이쪽 야 어색하다 다시 하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두 분은 연기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고 자식을 떠나가지고 아니 이 정도 연기할 수 있으면 부동산 시행을 왜 합니까? 연기자로 나서면 전 세계 돈 다 쓸어 먹겠는데. 그러니까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제 가짜 인터뷰다, 기획 인터뷰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된다. 자기들이 볼 때 이렇다 이런 얘기 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검찰이 엊그저께 허재현 그 저기 인터넷 언론 기자하고 그 민주당 의원의 친명계 의원의 보좌관을 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뉴스타파 관련 건이 좀 지지부를 하니까 뭐가 안 나오니까 뭐 압색도 했고 그다음에 포렌식도 했는데 뭐 결정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판을 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쑤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딱 시작된 시점이 9월 1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후로 며칠 후엔가 검찰에서 이제 차장 검사 이제 티타임이 이 정권 들어서 이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작당 모의하는 그 티타임 몇몇 언론만 모아놓고 작당 모의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봤는데, 물론 이제 언론 보도로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기사를 많이 썼지만, 우리가 지금 수사를 시작한 건 요 기사지만 우리는 지난 대선 공간에서 나왔던 허위,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추정이 되거나 증거가 나오는 모든 기사를 다 수사하겠다고 이미 그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저는 사실은 뭐 그 리포액트 기사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도 제가 최근에 알았고, 뭐 그 기사를 쓴 기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지만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충분히 이미 9월 1일부터 예상이 됐고, 저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강제 수사 상황을 우리는 올 연말 내년 총선 어쨌든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목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너무 초장부터 당황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야 된다.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 너무 흥분해서 달라들면 안 된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조금 냉정하게 좀 지켜보자,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얘기시네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이제 언론사 기자의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거는 꽤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취재 기자의 이제 약간 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일상화되고 네. 있잖아요. 좀 그런 현실을 보면 좀 2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한 네. 기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뭐 그냥 기자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뭐 일단 좀 참담하죠. 참담하고 저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참담함이나 분노, 이것보다도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뭐 저도 이제 아직 어린 나이고 제 윗선배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투쟁하고 정말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쨌든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다 이렇게는 말 안 해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이상한 정권이 뭐 중간중간 들어서긴 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독재 국가를 벗어난 지가 꽤 됐는데, 그 독재 국가를 벗어나게 된 몇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럼요. 예, 예. 최소한 기자가 양심에 반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뭐 불이익을 받고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일 정도는 없는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아, 그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일,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시민들이 후원금만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뉴스타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뭐 참담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참담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침탈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독재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진짜 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비판 언론 죽이기, 이거는 반드시 그 한국 언론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중요한 네, 남길 역사이고요. 그리고 아마 뉴스타파도 남기고 또 다른 매체들도 남길 건데, 네. 분명히 나중에 역사가 기록이 되면 네. 검찰은 지금의 이 그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에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네.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조만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네. 이제 정식 소환 조사를 할 텐데 네. 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제 포렌식까지는 다 진행을 했고요. 네, 네. 포렌식은 이제 지난달에 이미 다 저는 끝났고 예. 이제 검찰이 이제 출석 통보를 해오겠죠. 예.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뭐 당연히 나갈 거고요. 뭐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무슨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준비를 하고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더 큽니다. 검사가 저에게 뭘 물어볼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혼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내가 검사라면 네. 뭘 묻겠나. 질문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했었던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증거, 제가 작년 3월 6일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체증된 자료, 저희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죠. 근데 그게 사실 질문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질문 한 너댓 개 하고 보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검사의 질문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사가 저에게 해올 질문을 저는 기록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물어보세요. 그 검사한테. 네. 저한테 그리고 뉴스타파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금 범죄에 써야 하는 권력을 비판 언론 죽이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에 해당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타파 보도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언론사 취재기자 압수수색 등은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엊그저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1차 엄중한 국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비판 언론 죽이기도 그 엄중한 경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둔 정적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루라이트에 기반한 이념 전쟁, 그리고 비판 언론 죽이기 등으로 내달리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죠. 그런데 과연 바꿀까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지 정말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